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이번에 다룰 기사는 베론스에 나온 기사고요. 10가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침 이제 이 기사를 접하게 된 이유가 페이팔이 최근에 이제 핀터레스트 인수건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팔하고 연결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기사를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크립토 커런시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그거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멀리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 투자자로서 한 10가지 정도의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방법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쉐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 미국에는 2013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당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해외에서 샀는데 그 중에 해외에서 산 게 마운틴 곡스라는 회사에서 샀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핑거니까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면서도 샀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마운틴 곡스라는 회사는 사라졌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공원 같은 데서 이제 돈을 주고 받고 코드를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염원했던 대로 ETF가 생겼죠. 그렇지만 이제 완벽한 ETF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 생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ETF가 아직 제한 사항이 많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이나 뭐 크립토 커런시, 이 다른 또 크립토 커런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데 대해서 아마 첫 출발쯤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비트코인 밑에 보시면 비트코인을 보실 때 디지털 월렛이란 말이 있는데 디지털 비트코인을 사면은 또 가지고 있는 뭐 어카운트라든지 뭐 통장이라든지 이런 뭐 지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디지털 월렛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걸 또 주고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플랫폼끼리 또 주고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한 10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보시는 것은 이제 BITO라는 티커 심볼로 이제 ETF가 생겼죠. 그래서 수수료가 1년에 0.95%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점, 단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ETF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ETF는 많이 거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쉽게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어쨌든 거래 플랫폼으로 하나 됐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이 ETF가 이 비트코인의 실물 가격, 현재 가격이 아니고 선물을 추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추종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단점으로는 세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롤오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롤오버 코스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는 뭐 코인베이스의 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수수료는 이제 4%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가 이제 바뀌는 것은 어떤 페이먼트 형태로 페이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바뀐다 그러네요. 장점으로는 코인베이스는 이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크립토 커런시까지도 이제 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하면은 주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함 안 됐지만 코인베이스와 같은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 이제 상장이 안 됐을 뿐이죠. 그래서 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뭐 이제 비트코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광고가 뭐 유튜브 같은 거 광고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토로라든지 위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코인베이스 계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장점은 여러 가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뭐 이더리움 같이 그런 것들도 다 거래가 되고, 여기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인기 받는 게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약자로는 N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림이라든지 건물 같은 것을 토큰으로 쪼개서 이제 뭐죠? 이 공동 소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 혼자서 다 살 수도 있는 거 그런 NFT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그로잉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수수료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 할 수도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여전히 이제 이거 수수료가 높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ATM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캐시 뽑을 때 현금 뽑을 때 ATM 가는 것처럼 그런 이제 비트코인 ATM이 있습니다. 그래서 ATM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가 이제 한 7% 정도, 평균 7%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점으로는 우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인출해서 현금 빼듯이 돈 넣고 비트코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편의성 우리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수수료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 월렛 앱이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야지만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는 이제 주식 거래하는 거, 좀 이제 로빈후드가 유명해진 게 보통 주식 거래할 때는 컴퓨터로 이제 인터넷 통해서 했는데 로빈후드는 전화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줬죠. 예,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이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게 로빈후드고 이제 상장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볼이 후드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현금을 놔두면 현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는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 로빈후드가 성공함으로 해서 수수료가 없는 주식 거래가 이제 일반화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와 또 유사한 또 이제 로빈후드 같은 회사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피는 이제 노 커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로빈후드가 피를 안 받는 수수료가 없는 게 또 이 거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좋다 나쁘다가 옛날에 이제 IPO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로빈후드에 대해서 또 하나 소식을 전해드리면 로빈후드가 그 IPO 관계되어서 이제 한번 홍역을 치른 다음부터는 이 IPO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알려주고 이제 이 투자자들이 IPO 이제 그 오픈 전에 먼저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 그런 기회도 준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로빈후드가 있는데 베네핏은 그 이 비트코인 쪽에서는 쉽고 빠르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이 똑같이 주식 거래와 같이 이 우리 거래하는 일반 소비자들, 투자자들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피를 받지 않지만 그 뒤에서 이제 그 크립토를 거래하는 이 공급해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대신 받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뭐 그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거래를 만들면서 또 자기네들 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보면은 거래량이 만약에 너무 적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이 거래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죠. 그런 이제 거래량과의 그 거래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 그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빈후드 사용자들은 피는 안 내고 빠르게는 할 수 있지만 수수료 안 내고 빠르게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크립토 산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로빈후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크립토도 이제 사고 팔 수 있습니다만 사고 판 것이 로빈후드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밖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빈후드가 이제 이런 밖으로 내보낸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려 그러면 이제 그 월렛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스퀘어는 다 아시다시피 페이팔하고 같이 이 상공인들 사이에 이제 뭐 돈 주고 받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죠. 그래서 스퀘어는 캐시앱을 갖고 있고 페이팔은 벤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수료 비트코인에 관한 수수료는 이제 거래되는 사이즈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면 수수료가 작아지는데 2021년도 10월 달로 보면은 100불어치 사게 되면 이제 비용은 2불 26센트, 그러니까 뭐 2.26% 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제 캐시 앱에다가 크립토를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그러니까 뭐 우리 지갑에 보면은 동전도 넣을 수 있고 지폐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캐시 앱에 뭐 달러도 넣을 수 있고 크립토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일부 특정 몇 가지 크립토만 되고 전체 크립토에 대해서는 다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몇 가지 정해놓은 에 대해서만 된다는 거가 이제 단점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티커가 MSTR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회사입니다. 일반 이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파는 이제 증권사에서 따로 뭐 사고 팔 때 수수료를 매기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있고, 장점으로는 이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이제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 사장님이 비트코인에 대해 장래성을 너무 좋게 생각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이제 다치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테슬라의 본업은 자동차 파는 거죠. 인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파는 게 자기 본업인데 비트코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해서 갖고 있죠.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것이 7 빌리언 정도 갖고 있는데 이 7 빌리언 정도의 비트코인은 이 회사 시총하고 비슷한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주가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런 것이 이제 좀 특징이고, 그 다음에 보통 뭐 장점이라고 여기는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주식을 보유하면은 이제 뭐 1년 미만이면 단기 투자니까 20% 이상 뭐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뭐 그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면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 20% 이하로 또 세금을 내고, 이런 이제 세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주식과 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베니핏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이 주식을 회사가 갖고 있는 거니까 뭐 앨런 머스크가 다치코인을 팔았다 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장님의 임원들 마음이 바뀌어서 또 사고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략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단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페이팔입니다. 그래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팔은 이제 수수료가 이제 이 거래량에 따라서 다르게 갖고 있는데 보통 한 25불에서 100불 사이는 2.3% 정도 수수료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불어치 사면 그죠? 2.3불이면 2불 30 뭐 이렇게 내는 거죠. 뭐 스퀘어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다른 거는 이제 이 페이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죠. 뭐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미국 내라고 하면은 페이팔 같은 경우는 좀 더 국제적이죠. 그래서 다른 이 뭐죠 통화에 따라서 또 이제 조금 다르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송금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 돈으로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달러로 환전해서 비트코인 산다 그러면은 이제 이 통화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또 적용되겠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페이팔에서는 크립토가 이제 이 페이팔에 들어오면은 이 슈퍼 앱이죠. 뭐 은행처럼도 되고 그다음에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전도 되고 송금도 되고, 이런 슈퍼 앱의 하나의 부분으로 이제 크립토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페이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돈을 주고 받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이 페이팔 어카운트에 있는 캐시로 페이할 수도 있지만 크립토로 페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이 슈퍼 앱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크립토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다른 어느 거에 비해서도 페이팔이 좀 이제 좀 컨비니언트 한 거죠. 좀 더 편하게 해주는 반면에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비트코인을 만약에 내가 페이팔 어카운트에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다른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디지털 월렛으로 옮기면 편한데 그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팔에서도 디지털 월렛만 따로 또 이제 만들려고 워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덟 번째로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것이 이제 뭐 신용협동조합 뭐 좀 비슷하게 생각해야 되나, 하여튼 펀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펀드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그런 펀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뭐 비트코인 자체, 선물, 스왑 뭐 이런 데 이제 투자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비트코인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는 2% 1년에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뮤추얼 펀드 같은 거 사놓으시면 뭐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는 거죠. 뮤추얼 펀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장점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단점은 2% 정도의 이제 애뉴얼 피를 낸다고 했으니까 그 이제 수수료가 비싸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 자체 가격에 따라서 이제 이 GBTC 요 트러스 펀드가 가격이 변한다는 거, 요게 이제 단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있었나 봅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약한 그죠? 약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닝 비트코인 디렉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채굴하는 회사들이죠. 비트코인 채굴하는 회사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이제 뭐 마라톤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뭐 HUT라는 회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들 이제 중국에서 마이닝 하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중국의 에너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미국으로 몰려왔죠.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전에는 중국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또 중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닝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뭐 텍사스 쪽에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바다에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전기료 싼데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B로 보시면 마이닝 닉스입니다. 뭐 석유할 때 그 닉이 몇 개냐, 셀 뭐죠? 셀가스 얘기할 때 닉이 몇 개가 늘었다 뭐 이러면은 이제 얘기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마이닝 닉을 쓰는군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 기계 고 이제 마이닝 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코스트가 개당 800불에서 10,000불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니핏은 당장 뭐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 없죠. 다만 이제 전기료를 내야 된다는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전기 너무 많이 쓴다는 게 단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릭을 처음에는 이제 이 개당 뭐 800불에서 10,000불 되는 걸 사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첫 번째 이제 이 셋업 할 때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릭 만들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 이렇게 이슈화 되면 엔비디아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이 이제 심해지는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뭐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심하다. 이것이 이제 마이닝 비트코인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브로커들한테 이제 통해서 사고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수료가 0.12%에서 0.18%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거래 액수에 따라서 이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베니핏으로는 이제 그나마 수수료가 좀 이게 싸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이게 사는 것은 우리 흔히 왜 주식이나 채권을 또 이 포트폴리오에서 사고 팔고 할 때 이제 브로커 쓰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형태니까 뭐 주식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그런 측면에서 이 브로커 썼던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방법이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이제 이런 브로커 쓰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겪어봐야지 알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단점이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